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 교재 2019년도 교재 여러 가지 방정식을 조금 먼저 좀 다뤄볼게요. 자, 여기 1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A는 얼마일까? 이거는 1을 대입해가지고 A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더 편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나요? 혹시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나요? 사실 이론상 n차 방정식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 만들 수가 있어요. 4차 방정식도 하나 외워두세요. 3차 방정식도 먼저 할게요. b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2는 0이다. 그러면은 항상 근이 2차든 3차든 4차든 똑같아요. 한 개씩. 2차면은 근이 2개고, 3차면은 근이 3개고, 4차면은 근이 4개잖아. 그래서 한 개씩 더한 거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다음 2개씩 더하면은 a분의 c예요. 2차 방식은 2개씩 더하면은 알파 베타지. 삼차 방식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지. 4차 방식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델타 델타 알파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더 있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알파는 하나씩 연결한 거고, 베타 감마 없잖아, 그지? 베타 감마 있구나. 베타 델타가 없잖아, 그지? 베타 델타. 그다음 뭐가 없지? 감마 알파가 없잖아. 감마 알파 6개. 그다음 3개씩 2차는 3개 짜리가 없잖아, 그지? 3차는 3개가 알파 베타 감마. 4차는 3개 짜리가 4개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베타 델타 감마 델타 빼고 감마 빼고 알파 빼고 베타를 빼야지. 그러니까 알파 델타 감마 이렇게 4개겠지, 그치? 이게 다 마이너스 a분의 t예요. 그러니까 몇 개씩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4차 방식은 그 4개의 근이 곱한 게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a분의 2. 4차면은 여기 더하기 마지막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고, 이 세 근이 1 알파 베타니까,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현재.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네. 여기다가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A는 여기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5가 0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5가 0이 되는 A는 얼마? 마이너스 17.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또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으니까 풀어봅시다. 일단 2번 문제 x 17제곱 x 16 17, 18, 19, 20이구나. 17, 18 x 19 x 20제곱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온다고 했지. 그죠? 그러면은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0으로 두면은 나머지가 나와요. 이해갑니까? 그죠? 어떤 식이 있잖아. 어떤 식이 있고 어떤 식을 만약에 gx로 나누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뭐 얼마 rx라고 할 때 이 식에서 이걸 0으로 둬버리면 나머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두고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은 x 세제곱이 5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6개 1 x제곱 세제곱이 6개 x제곱 여기 나오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법 알고 있나요?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2차는 0하고 1차는 0 이렇게 대조해서 풀 수 있어요.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가지고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1차가 없고 2차가 또 있어. 2차 2차면 어떻게 된다? 어느 2차는 0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1차 곱하기 1차로. 그러면은 어느 둘 중에서 어느 거든지 는 0이 있을 때 인수분해하면은 1차 곱하기 1차가 0이 되겠지? 그럼 1차는 0 하나, 1차는 0 두 개.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풀면 돼요. 자, 그런 기본 형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은 x 더하기 y가 얼마, xy가 얼마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하고 y가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빼기 세모 t 더하기 뿅은 0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면은 그냥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더하고 곱해서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게 우리 3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x에 관한 이거는 3차 방정식이죠. 자, 요 유형도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의외로 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봐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3차 방정식. 3차는 0 방정식이야. 이게 중근하고 다른 한 근을 갖는데 실근. 어떤 문제냐면은 이 3차가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은 1차는 0, 그 다음 2차는 0 이렇게 두 방정식이 근이 나오겠지. 그럼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2개가 같대. 이 방정식이 3근 중에 2개가 같던 얘기잖아. 그러면 그 같은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갖는 근을 이것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차 방정식 1차 곱하기 2차로 나왔잖아. 그죠? 그럼 1차에서 근이 하나 나오고 2차에서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중근이 2차에서 나온 근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이거랑 여기 하나랑 같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죠?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봐봐. 자, 보세요. 4차 방정식이
x 세제곱 빼기 5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 4차 방식이 내 근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가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알파 4제곱 빼기 5알파 세제곱 더하기 7알파 제곱 베타, 감마, 델타 4개 나온 거 아니야. 자, 얘의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여기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죠? 알파 더하기 그래서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2 이걸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방정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는 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니까. 그러면은 이 10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x에다가 뭐 넣으면 될까? 2 넣으면 부호가 안 맞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랑 똑같은 모양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식이죠? 근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야. 이해갑니까? 이거 막 그래가지고 4차 방식 근거 계시면 배웠네 하면서 막 머리 터집니다. 사실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뭐 4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도 하겠지만 만약에 100차 방정식이에요. x 100제곱 빼기 1은 0. 이건 100차 방정식이에요. 100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을까? 근이 100개 있겠지. 이해갑니까? 그 근을 x1, x2, x100까지 이렇게 100개라고 칠게. 그럴 때 뭐 3에 3 빼기 x1 3 빼기 x2 3 빼기 x100의 값은 얼마일까? 이것도 완전히 거의 6, 7년 전 문제. 딱 느낌 와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3 넣으면 답이지. 답은 3의 100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 나와요. 3의 100제곱 빼기 1, 뭐 3의 50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게 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 주제들이 되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안 어렵지, 이 주제?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주면 필기 열심히 딱 해가지고 꼭 머릿속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안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혹은 이건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구나. 자, 6번은 인수분해가 그 상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양 끝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믿을게요, 이런 거는. 자, 8번 문제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8번 문제. 오메가. 자, 이 오메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합시다. x 세제곱은 1. 이걸 만족한 오메가도 있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걸 만족한 오메가도 있어요. 출제 비율을 보면 9대 1이에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기본 오메가, 요거는 살짝 삐꼬 오메가. 근데 그
극소량으로 실제로 분당지역 학교들에서 실제 출제가 돼요. x 세제곱은 8,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일단 뭐 때문에 오메가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세제곱 공식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요것들은 1분만 이해하면은 문제 그때 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가 아니에요. 요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이 8번 문제는 아마 이걸 가지고 변환시키는 거예요. 오메가의 성질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좀 연구를 해봅시다. 봐봐.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오메가면은 오메가 바도 A 근입니다. 그죠? 오메가가 복수수예요. 복수수니까 실계수 2차 방식의 근은 켤레 복수수를 갖죠. 그래서 이것도 안 써주면 모르더라고. 일단 얘랑 얘랑 두 개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가 세제곱은 1이에요. 요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지금? 는 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근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 그 다음 오메가와 오메가 바 두 근의 곱은 1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게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가지고 봐봐. 1이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그럼 양면 약분하면은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제곱하면 켤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바 제곱도 오메가가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서서 찌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거 등등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요것만 알면은 이거에 관련된 오메가들도 여러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저기 9번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 이 다음 페이지에 12번, 15번, 16번 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건 방정식이 들어가 있던데 잘못 넣었네. 아무튼 얘들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12번은 이거 최소값을 갖는데 12번 내용을 모르고 보면 좀 막막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6x 더하기 c. 이게 아무 식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식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숫자 제곱 형태다.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루트 x 빼기 3제곱 더하기 1제곱. 이해합니까? 그럴 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x, 0 하고 마이너스 1, 3하고의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해갑니까? 얘는 x, 0하고 3, 1하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그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이 점을 거쳐서 이 점까지 거리죠. 자, 봐봐.
마이너스 1,3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3은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x, 0은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거리의 주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값 맞지? 그때 x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리의 주소값 어떻게 구할까? 자, 아무 점이나 뭐 이 점을 가지고 x축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수직 이동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주소값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주소값이 돼요. 그 주소값은 뭐가 되죠? 직선이겠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얘의 주소값은 얘를 x축 대칭 이동, 그러니까 y좌표가 반대로 하고 여기는 1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길이, 이 크기의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 물어봤죠? 여기가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 여기는 어떻게 구하죠?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겠죠?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15번하고 16번하고도 15번, 16번은 조금 더 쉬운 유형이에요. 이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 대칭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되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예요. 진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인데 고등학생들이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25번 문제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9번 문제 봅시다. 모의고사 9번에 영동여고가 써있지,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진고 문제가 9번 문제가 오류예요. 아마 작년에 제시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막 또 나오잖아, 똑같이, 그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부등식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봤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긴 의자가.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한 의자에 5명씩 앉히면은 8명이 나와. 5명 앉히면은 5명씩 앉히면은 8명이 남고 4명씩 앉히면은 의자가 5개가 나와. 의자 개수는 또는 학생 개수는 의 범위 값이 될 수 있는 거. 이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봐봐. 이 남을 때 봐봐. 4명씩 앉아서 의자가 5개가 남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남은데 안 앉았지. 그죠? 4명씩 앉았으니까 앞에는 4명, 4명, 4명 앉았겠지. 그런데 이 앉은 의자의 마지막 요거 여기는 4명 다 앉았을까? 아니지. 여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을까? 4명씩 앉으니까 4명까지 앉을 수 있지. 근데 최소한 1명 앉아있겠지. 1명도 안 앉으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의자가 공격 포인트예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둬요. 의자가 X개야. 그럼 학생 몇 명이에요? 여기서 학생을 알 수 있죠. 학생 수가. 학생 수가 5x 더하기 8명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야? 여기가 5개잖아.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빼야겠지. x 빼기 6개 의자 이게. 한 의자에 4명씩. 이해갑니까? 그래서 x 빼기 5가 아니고 x 빼기 6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 의자에 4명씩 앉은 거를 빼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이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이게 몇 명부터 몇 명 사이라고? 1부터 4 사이가 되어야겠죠.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물어보는 어때는 되게 다양해요. 뭐 이게 의자도 되고 방도 되고 뭐 얘기 많겠지, 그지?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그럴 때 전체 학생에서 빈 의자 완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꽉 찬 의자에 앉은 학생 수를 뺀 게 요 가운데 있는 요 의자죠. 요 의자에 앉은 학생 수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다. 이게 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는 봐봐. 방이라고 했잖아, 그지? 방이라고 있잖아, 뭐 똑같잖아. 이 문제 풀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 25번 문제 풀이로 가능합니다. 여기도 방이네. 방하고 의자가 제일 많이 나와.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